자, 이제 그 서력을 위해 도읍까지 옮겨가며 절치부심했던 성왕, 고토 회복을 위한 계획을 하나하나 실행에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먼저 구상한 것은 깨진 삼국동맹을 회복하고 여기에 신라까지 손을 잡아 다같이 고구려에 대항하려고 한 것이요. 신라나 왜마저 백제를 믿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죠. 이런 가운데 성왕에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옵니다. 자, 역사에서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 그랬죠. 고구려가 내전으로 혼란이 극심해진 지금 백제에겐 이만한 호기가 없습니다. 성왕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 한번 신라, 가야, 왜를 설득하지만 역시 이들이 별 호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또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오히려 내란이 진정되고 내부를 정비하던 고구려에서 이 소식을 듣고 먼저 백제를 공격하게 됩니다. 일단 양원왕은 전쟁에 대비해 547년 백암성을 개축하고 산성을 수리합니다. 이듬해는 군사 6천으로 백제의 요새인 독산성을 공격합니다. 어차피 쳐들어올 거 미리 선제 공격에 나서는 거죠. 548년 고구려가 백제의 독산성을 공격합니다. 독산성은 백제에게 있어 한강 이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진 기지였는데요. 여길 잃으면은 앞으로 백제로서 고구려를 상대하기는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었죠. 성왕은 동맹을 맺은 신라에 구원병을 요청했고 지소태우는 장군 주령에게 3,000명의 군사를 주어서 백제를 돕게 합니다. 이 작전이 성공하고 고구려군은 물러가죠. 자, 백제 신라가 이렇게 해서 일단은 지금 손을 잡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승기를 잡은 백제와 신라의 연합군은 더욱더 고구려를 몰아붙였고요. 550년 1월 백제는 오랜만에 한성을 되찾습니다. 이어서 여기 도살성까지 함락을 시킵니다. 마치 한국전쟁 때 1950년 9월 28일 우리가 서울을 수복한 것과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울을 수복했다고 해서 거기서 전쟁이 끝나지 않았죠. 북한과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규모의 중공군이 압록강을 건너왔고 우리는 다시 일사후퇴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구려의 양원왕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백제의 금현성을 점령하고요. 여기서 다시 고구려와 백제는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당시 백제와 동맹군이라 할 수 있는 신라는 이상한 선택을 합니다. 지소태우는 이때 이사부를 시켜서 고구려와 백제 양국군을 모두 공격하게 해서 금현 또 도살 두 성을 다 차지하게 합니다. 고구려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고구려와는 어쨌든 지금 백제와 손을 잡고 고구려와 싸우는 입장이니까 뭐 고구려를 공격한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제를 공격한다? 이건 한마디로 팀킬입니다. 넌 말 좋아하니? 너 왜 그래 임마? 같이 손잡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전쟁이 다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같은 편을 때리는 짓이죠. 그러니 백제는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아마 갑작스런 신라의 공격에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싸우느라 정신이 없었던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들 성들을 차지해버린 거죠. 아니 뭐 저런 새끼가 다 굉장히 양아치 같은 짓입니다. 당연히 백제로서는 신라에게 왜 그랬는지 따지고 또 필요할 때는 군사적인 공격도 감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고구려에 대한 적개심이 너무 컸기에 신라에게 따질 틈도 없이 고구려군을 계속 몰아붙이게 되죠. 이렇게 해서 고구려의 6개의 군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신라도 이때 고구려를 공격하면서 고구려 땅 10개 군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신라가 더 이득이네요. 어떻게 보면 고구려가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때 고구려는 북쪽에 돌궐이 침입해 백제, 신라와 도저히 싸움을 지속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잠시 물러갔던 것이고 돌궐이 물러가자 다시 남쪽으로 영토를 회복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신라는 정말 본격적으로 양아치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은밀히 고구려와 내통하면서 백제의 뒤통수를 치는 거였죠. 국제사회란 게 냉정하다는 거는 알지만 신라의 이런 선택은 정말 인간적으로 용서하기가 힘든 모습입니다. 양아치 새끼야! 이 당시 백제는 신라와 손을 잡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나제 동맹으로 한강 유역을 차지했었습니다. 하지만 신라가 고구려와 손을 잡고 백제의 뒤통수를 치면서 백제를 공격하기 시작하죠.
백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우왕좌왕하고 맥없이 무너져갑니다. 아마 신라의 그런 계략을 처음부터 간파했었더라면은 신라에 대한 그런 군사적인 대비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은 갑작스러운 그런 팀킬에 오히려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오히려 신라의 공격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결국 백제는 고구려부터 한성을 수복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성은 물론 한강마저 신라에게 다 빼앗기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나제 동맹의 붕괴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이 백제가 신라에게 쉽게 복수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 열받죠. 당장이라도 가서 신라를 먼저 치고 싶었을 겁니다. 아마 고구려보다 신라를 더 치고 싶은 것이 백제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위에 고구려가 워낙 강하게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신라까지 적으로 돌릴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왕은 신라 왕실을 달래기 위해 자신의 딸을 신라에 보내기까지 합니다. 이전 동성왕 때도 공주였던 보과 부인이 버풍왕의 왕비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이때와는 차원이 다른 매우 굴욕적인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성왕은 고구려는 물론 신라에 대한 복수를 준비합니다. 저 멀리 외를 끌어들여서 신라에 대한 복수를 준비하고요. 554년 5월 외 수군 그리고 또 가야에 있었던 그런 반신라 세력이 있었겠죠. 이들까지 규합해 신라에 대한 공격을 개시합니다. 이때 성왕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신라의 관산성을 공격하는데 신라 쪽에서는 한때 가야의 왕자였던 김무력, 훗날 김유신의 할아버지가 되죠. 이 김무력이 신라군으로 와서 합세합니다. 아마 가야의 왕자가 직접 신라군으로 합세했다는 소식에 대다수의 가야 유민들은 아마 신라 쪽으로 붙었을 겁니다. 이때 백제군의 선봉에는 왕자 위덕이 서 있었는데 성왕은 김무력이 합세했다는 소식에 아들이 위축될 것을 염려해 자신이 직접 선봉대에 합류하려고 소수의 친위부대만을 이끌고 밤을 새워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하지만 이 작전을 미리 간파했었던 신라 복병에게 발각돼 결국 참살당하고 맙니다. 성왕이 죽자 백제군은 사기가 떨어져서 달아나고요. 신라는 백제군의 뒤를 공격해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백제군을 죽이고 맙니다. 이 사건 이후 백제는 더욱더 궁지에 몰리고 맙니다. 신라에게 다시 한성을 빼앗긴 것으로도 모자라 성왕이 죽고 석 달 만에 고구려의 공격을 또 받게 되는데요. 이래서 이때는 웅진마저 포위되고 말죠. 이때 양아치 신라는 멀리서 이런 백제를 쳐다보기만 하면서 자기들이 백제로부터 빼앗은 땅에 여러가지 줄을 설치하고 관리를 파견하기 시작합니다. 555년부터 558년까지 약 4년간에 걸쳐 이 작업이 이루어지죠. 비운의 관산성입니다. 보충 설명을 덧붙이자면 이 관산성은 지금의 충북 옥천, 당시 백제 수도인 사비와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잘못하면 하루아침에 도성이 신라군에게 점령당할 수도 있던 것이죠. 그래서 성왕은 관산성을 향해 공격을 감행했던 겁니다. 이때 성왕을 붙잡은 신라 장수 도도는 노비 출신이었는데 성왕을 생포하고는 이를 자신의 신분 상승의 기회로 여기고 그를 참살한 것이었죠. 그리고 앞서 자막으로도 잠깐 나왔지만 이때 백제군의 가야 출신 병사들도 있었는데 막상 상대편에서 옛날 자기들 왕자가 장군으로 나타나니 당연히 사기가 떨어지고 또 단결력도 흐트러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신라는 성왕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신라 궁궐 계단 밑에 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제의 시신도 보내지 않는 양아치들입니다. 옛날에 백제가 고구려 고궁원왕 죽이고 다시 고구려가 백제 계로왕 죽였을 때도 이런 짓은 안 했거든요. 관산성 전투에서의 패배는 왕을 잃고 또 땅을 잃은 것 이상의 커다란 비극이었습니다. 먼저 성왕이 죽고 3만여 명의 군사를 잃어 국력이 크게 저하됐죠. 그리고 비록 불완전하지만 다시 삼국동맹에 신라까지 뭉친 남부연맹이 완전히 깨져 이제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며 다시는 연합할 수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관산성 전투 직전 신라를 공격하느냐를 두고 성왕을 비롯한 근왕 세력들은 전투를 주장했고 반대로 이때 귀족들은 화친을 주장했다고 하죠. 근데 이제 성왕이 죽고 나니까 실권을 장악하는 건 이 귀족들이 되는 겁니다. 왕권이 실추되고 다시 귀족이 판치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왕권 약한 나라치고 제대로 돌아간 나라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 한강을 되찾아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려던 백제의 꿈도 다시는 실현할 수 없게 된 거죠. 성왕의 죽음으로 백제는 중흥으로 일어나던 희망마저 잃어버린 채 멸망하는 그날까지 다시는 전성기를 구가할 수 없었습니다.
앞에 영상에서 위덕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성왕의 장남 창이었습니다. 죽은 성왕도 성왕이지만 가장 가슴이 찢어지는 사람은 바로 이 태자 창이었을 겁니다. 야사에 의하면 이때 태자가 신라를 무찌를 의혹에 불타 다소 무리하게 선봉대를 이끌었고 아버지 성왕이 이를 격려하기 위해 밤을 새워 달려가다가 그만 신라군에 붙잡혀 참사를 당한 겁니다. 태자는 이 일로 죄책감에 못 이겨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해 승려가 되려고도 했죠. 하지만 왕을 잃은 마당에 태자마저 나라를 버리면 그야말로 백제는 무너지겠죠. 결국 신하들의 간곡한 만류로 창은 출가하려는 뜻을 버립니다. 하지만 3년 동안 왕위에 오르지 않고 백제의 임금 자리를 공석으로 남겨두다 이후에 등극하게 됩니다. 왕조 중심 꿀국사, 너무나 아쉽고 가슴 아픈 백제의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그렇다고 백제의 모든 역사가 끝난 건 아닙니다. 어떻게든 역사를 이어가려는 백제의 노력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조 중심 꿀국사, 지금까지 꿀이었습니다.